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미래주의는 과격한 선언, 공격적인 언어로 기억됩니다. 전통을 부정하고 박물관을 불태우자고 외쳤으며 속도와 기계를 찬양했던 예술운동. 하지만 이런 표면적 이미지 뒤에는 당시 이탈리아가 처한 구조적 불안과 열등감,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려는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언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자신을 증명하겠다. 한편 그들이 마주한 질문 역시 분명했습니다. 기계와 속도의 시대에 예술은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은 이처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설계하고자 했던 그들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는지, 미래주의 대표 인물들을 중심으로 회화, 조형, 건축, 그리고 디자인, 가구 분야로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이탈리아 모더니즘의 기초가 되었는지, 또 오늘날 디자인과 시각 문화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코모 발라는 미래주의 회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과학적인 관찰과 시각 이론에 관심이 많았던 화가였고, 빛과 운동을 어떻게 회화적으로 분석해서 화면에 옮길 수 있는지 집요하게 연구했습니다. 발라가 마주한 문제의식은 단순합니다. 사진과 영화가 등장한 이후 회화는 더 이상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매체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회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이에 대해 그는 인상주의 화가들과는 또 다른 답을 찾습니다. 발라의 해답은 시간의 시각화였고, 회화는 시간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라의 대표작 목줄의 메인개의 역동성입니다. 이 작품은 매우 일상적인 장면을 다룹니다. 산책 중인 개와 그 옆을 걷는 사람. 그러나 화면 속에서 이들은 정지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반복되고 꼬리는 겹치며 움직임은 연속된 흔적으로 화면에 남습니다. 이 그림은 대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운동의 과정, 즉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발라는 속도를 과장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시각이 어떻게 분절되고 인식이 어떻게 시간 속에 겹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시도는 이탈리아 디자인에서 반복, 리듬, 패턴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모션 그래픽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도 중요한 기초로 작용합니다. 지노 세베리니는 미래주의를 국제적인 맥락 속으로 끌어들인 인물입니다. 그는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큐비즘의 영향을 깊이 흡수했고 이를 미래주의의 역동성과 결합시켰습니다. 세베리니에게 속도는 단순한 물리적인 움직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시적인 감각, 사회적인 리듬, 집단적인 에너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판판 앳더 모니코입니다. 이 작품은 파리에 있던 무도회장 모니코의 무대 위, 무용수와 관객, 음악과 조명을 분절된 색깔의 면과 선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물은 중심이 되지 않고 모든 요소가 하나의 리듬 안에서 진동합니다. 세베리니는 속도를 방향성을 가진 직선이 아니라 빵빵이라는 의성어처럼 반복적인 리듬과 박동을 지닌 에너지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미래주의가 큐비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였고, 이탈리아 모더니즘이 국제적 조형 언어를 획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치오니는 미래주의의 핵심 인물이자 이 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이끌었던 중심축입니다. 회화와 조각을 넘나들던 그는 미래주의가 무엇을 부정하고 또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입니다. 조각은 왜 항상 정지해 있는가? 고전 조각이 추구했던 영원성, 완결성, 안정성은 속도와 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보치오니의 대표작 동적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 작품에서 인체는 고정된 경계를 갖지 않습니다. 형태는 앞으로 쏟아져 나오듯 확장되고 신체와 주변 공간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인체의 조각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의 조형화입니다. 보치오니는 조각을 물체가 아닌 에너지의 응축과 발현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이런 조형 개념은 이후 이탈리아 산업 디자인, 특히 자동차와 제품 디자인에서 유선형,
공기역학적 형태로 계승되면서 유기적이면서도 힘을 표출하는 이탈리아적 형태미의 근간이 됩니다. 산텔리아는 건축가이면서도 건축물을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미래주의 건축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문제의식 역시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과거의 도시 위에 새로운 삶을 덧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체되고 갱신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즉 도시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술과 기능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라치타 누오바, 즉 새로운 도시라는 드로잉 연작입니다. 이 드로잉 속 도시는 엘리베이터, 고가도로, 발전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장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구조와 기능만이 남아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통해서 미래 도시를 보고 온 듯한 산텔리아의 비전은 실제 건축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후 합리주의 건축과 바우하우스 그리고 현대 대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르투나토 데페로는 미래주의를 미술관 밖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회화보다 광고, 포스터, 그리고 무대, 출판물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술의 숭고함이나 우아함 따위가 아니라 전달력과 반복성이라는 매우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기하학적 형태, 강렬한 색상, 단순한 메시지, 데페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깜파리 광고입니다. 깜파리는 이탈리아에서 식전주나 칵테일의 베이스로 쓰이는 허브 풍미의 리큐르 브랜드이고 이걸 생산하는 기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데페로의 작업은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과 브랜딩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는 미래주의의 급진성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언어로 번역했고 이런 디자인은 이탈리아를 형태와 감각의 나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미래주의가 회화, 조형, 건축, 디자인을 거쳐서 마침내 생활용품, 특히 가구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미래주의 가구는 생각보다 속도감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곡선보다는 각이 많고 유기적인 형태보다는 분절된 면과 기하학이 두드러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속도를 찬양한 미래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각진 가구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미래주의의 사상 자체에 있습니다. 미래주의에서 속도란 단순한 빠른 움직임이 아니라 사물이 해체되고 다시 조합되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즉, 연속된 움직임은 형태의 분절을 의미하고 시간의 표현은 다중 시점으로 이해되며 에너지의 강조는 구조의 노출로 표현됩니다. 데페로는 미래주의 작가 중에서 가구 등 생활용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미래주의는 회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공방을 운영하기도 했던 데페로는 가구는 물론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작했습니다. 그의 가구는 마치 평면 그래픽이 입체로 튀어나온 듯한 형태를 띱니다. 각진면, 원색, 그러면서도 단순한 구조는 인체를 위한 편안함보다는 시각적인 충격과 역동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캄파리를 위한 병 디자인, 바 인테리어, 오브제까지 통합한 디자인도 선보였습니다. 데페로의 디자인은 미래주의의 시각 언어가 생활의 영역으로 그대로 확장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의 디자인 요소들은 모더니즘 시대를 뛰어넘어 이탈리아 급진 디자인의 상징과도 같은 알레산드로 맨디니의 멤피스 그룹의 선구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미래주의는 한 점의 그림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활 환경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 발라는 자신의 집 전체를 실험 공간으로 삼아서 의자, 테이블, 조명, 벽지까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그의 가구들 역시 편안함보다 시각적 자극과 리듬을 중시합니다. 색은 대비되고 선은 분절되며 가구는 하나의 정지된 물체가 아니라 공간 속에서 긴장감을 만드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지그재그, 반복 패턴, 색채 대비를 통한 시각적 진동으로 기능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중시한 그의 디자인은
단순한 구조 속에 색과 선으로 역동성을 부여한 것으로 마치 사용하는 추상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가구 등 생활용품에 있어서 미래주의는 아직 완성된 산업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가구는 더 이상 전통적 형태를 답습하지 않아도 되고 삶의 방식과 사고를 반영하는 조형적 실험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 바로 그것입니다. 가구라는 생활 예술에 조형의 가치를 반영한 이 사상은 이후 시대를 앞서가는 독특함과 혁신의 대명사가 된 이탈리아 가구 디자인의 철학적 근간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미래주의는 속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라고 하는 급진적인 정신은 전통 파괴, 전쟁 숭배와 같은 어두운 면만을 조명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새로운 시각과 사상을 대중에게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시대적 한계를 돌파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 에너지를 생활 전반으로 넓혀서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전통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마치 전통과도 같이 이탈리아 디자인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에 담긴 진보적인 사상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시대가 나아갈 방향과 그 속에서의 예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이승만을 추앙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며 윤어게인 따위나 외치는 퇴행적이고 정신병적인 이들이 이런 걸 좀 이해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미래주의 형태 언어의 배경으로 작용한 큐비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